탈모 치료법. 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신재원, 이진한 두 분의 의사께서 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질환은 남성의 대머리형 탈모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 빠진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지 않으면서 많이 빠진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가령 염증성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당뇨병, 결핵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만 치료하면 탈모도 사라진다. 머리 감기와 탈모와의 상관관계. 평소 탈모 관리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아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머리카락이 한 가닥씩 빠질 때마다 아쉬워하는 탈모 환자들은 10중 8구 머리 감기를 꺼려한다.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대부분 휴지기 모발로 가만히 둬도 저절로 빠지는 머리카락이다. 이들은 바람만 불어도 빠지는 것으로 머리 감기와 상관이 없다. 탈모는 오히려 머리를 자주 감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대머리 환자의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은 굵은 모발을 점차 가늘게 해 탈모를 일으키며 피지샘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를 왕성하게 만든다. 이를 그냥 놔두면 두피 여드름과 비슷한 염증인 지루 피부염이 잘 생긴다. 이러한 피부염이 지속되면 계속해서 자라야 할 모발도 빠지면서 탈모증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탈모가 걱정된다면 머리를 자주 감지 않으면 두피 염증이 심해져서 안 빠질 머리도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하루에 2번, 최소한 하루 1번 정도는 머리를 감아주는 것이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고 탈모도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머리를 감을 때는 비누보다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모발에 더 좋다. 특히 지성 두피라면 지성용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불편함을 감내하는 가발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가발은 불편함을 참을 수만 있다면 만족도가 높은 해결 방법이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다. 특히 여름이 더욱 그렇다. 머릿속에서 땀이 흐르는데 사람들 앞에서 가발을 벗고 땀을 닦을 수도 없고 가려워도 긁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가발 사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벗으면 가발로 가리고 있었던 부위가 드러나며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발을 쓰지 말 걸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가발 종류로는 접착식과 클립식이 있는데 접착식 가발은 기존 머리카락을 깨끗이 면도한 뒤 접착제로 붙여야 고정이 잘 되는 까닭에 며칠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자라 올라와 접착 효과가 떨어지므로 머리를 자주 면도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발은 사용한 지 1, 2년 후면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가발 비용 및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가 않다. 노화에 따른 흰머리. 한편 흰머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화에 따른 현상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염색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피부가 일부 하얗게 되는 증세인 백반증에 따른 부분적인 백모증인 경우에는 자신의 검은 머리카락을 이식해주면 멜라닌 세포가 이동하게 되어 백모 현상을 치료할 수 있다. 염색약을 사용할 때에는 간혹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염색약은 교체해서 접촉성 피부염을 예방하는 것도 좋다. 최근 냄새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없앤 염색약 제품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가 밝히는 모발 이식 수술의 진실은 SJ 황성주 털털한 피부과 의원 원장 황성주. 모발 이식 수술은 아프거나 위험하지 않다. 모발 이식 수술은 국소 마취 후에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전혀 아프지 않다. 다만 아프다고 알려진 이유는 국소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수술한 경우나 수술이 4 내지 5시간 지속돼서 국소 마취 효과가 떨어진 경우이다.
두피에는 다른 부피에 비해서 혈류량이 많아서 마취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취 효과가 빨리 사라진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금방 사라진다. 따라서 적절한 국소 마취제의 선택과 적절한 마취 방법을 적용하면 통증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뇌손상 등을 염려하며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모발 이식은 두피에만 국한된 수술로 뇌손상 등과 같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매우 안전한 수술이다.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병원을 선택하라. 최근에 모발 이식을 하는 병원이 너무 많이 생겨 환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모발 이식은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뿐 아니라 일반 이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더구나 모발 이식의 경우에 전공 시절 특별한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실제로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모발 이식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수술을 했는지,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모발 이식은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다. 모낭을 분리해주는 모낭 분리 기사와 한 팀입니다. 과거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하지 않고 모낭 분리 기사들이 모발 이식을 하여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자정을 위해서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병원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한모발이식학회가 창립되었다. 절개법에 비해 비절개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데, 모낭을 채취하는 데에는 절개하는 방법과 비절개하는 방법이 있다. 절개법은 피부를 모판처럼 떼어낸 후 봉합하는 방식이고, 비절개법은 1mm 송곳처럼 생긴 펀치로 모낭을 하나씩 뽑아내는 방법이다. 흔히 비절개법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낭의 길이가 서양인에 비해서 길고 피부가 딱딱해서 비절개법을 적용할 시 모낭이 다칠 위험이 커서 이식한 모낭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공여부를 삭발하여 시술함으로 수술받은 티가 나고 시간이 몇 배로 더 걸리며 시술비가 훨씬 더 비싸다. 비절개법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이식하기가 힘든 까닭에 절개법에 비해서 시술 결과가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절개법은 긴 선 모양의 흉터가 남고 비절개법은 좁쌀 모양의 흉터가 여러 군데 남는다. 전체 흉터를 면적으로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비절개법의 흉터 면적이 절개법에 비해서 5 내지 8배 더 넓다. 이식한 머리카락도 관리가 필요하다. 모발 이식을 한 머리카락은 탈모가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란다. 하지만 이식된 부위의 기존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발생하는데, 간혹 이런 현상을 이식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가끔 모발 이식을 받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마치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양치질을 게을리하여 또 다른 치아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탈모 부위의 모발 이식을 받더라도 기존 모발의 탈모 진행을 예방하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외국에서 시술받는 경우 단점도 있다. 모발 이식 수술도 미용 수술의 하나이므로 수술 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만약 외국에서 시술을 받는다면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 수준은 세계적이므로 가급적 국내에서 시술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탈모 초기 모발 이식의 단점은 모발 이식에 대한 환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탈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머리를 미리 심어두어야 심한 탈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너무 이른 나이에 초기 탈모 상태에서 모발 이식을 받으면 기존 모발의 탈모가 진행된 뒤에는 미용적으로 보기 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탈모 초기에는 가급적 약물 치료를 통해서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고,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는 모발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목 디스크에
수술의 진실에 대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목 디스크를 부른다. 목은 허리 둘레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4 내지 7kg에 달하는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있다. 뼈도 마찬가지다. 목뼈는 허리뼈에 비해서 크기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경추 속으로 팔과 몸통, 다리로 뻗어나가는 모든 신경 다발이 지나간다. 따라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상당할 수가 있다. 한편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허리 디스크에 비해서 환자 수가 적고 목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도 초기에는 이렇다 할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전체 디스크 환자 중 5명 중에 1명이 목 디스크 환자이며 최근 그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목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와 달리 발병 연령대가 노령층보다는 청장년층이 많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자세가 발병 원인이다. 목 디스크 초기에는 일을 오래 하면 목이 뻐근한 정도에 그치지만 수년에 걸쳐 점차 그 통증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도 세진다. 결국 어깨와 팔까지 통증과 저림 증상이 뻗치는 상지방사통까지 생길 수 있다. 7개의 척추뼈로 구성된 목뼈는 허리 척추에 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과 그 운동 범위가 커서 굽히고 젖히고 돌릴 수 있다. 목 디스크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허리 디스크와 같이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는 것이다. 공부를 하거나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오랜 시간 고개를 앞으로 빼고 일하는 거북목 자세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다루면서 고개를 밑으로 꺾고 보는 자세 등 목 근육의 과도한 긴장 상태를 유도하여 근육통과 긴장성 두통을 부른다. 이러한 나쁜 자세가 계속 유지되면 C자 형태의 곡선을 가진 정상적인 목뼈가 점차 일자 형태로 펴지는 한편 더 진행되면 역C자 형태로 변형이 되어 목 디스크가 생긴다. 목 디스크 초기 치료가 관건이다. 휴식과 관리가 필요한 목 디스크는 손상된 디스크가 원래의 탄력을 잃고 딱딱하고 작아지는 변성 과정을 거치면서 생긴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목 부위 통증, 목덜 및 주변과 어깨까지 퍼지는 방사통, 팔당김과 팔저림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난다. 목 디스크가 생기면 주로 어깨나 팔이 아픈데 이는 이 부위를 관장하는 신경을 디스크가 누르기 때문이다. 대개 처음에는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약물이나 재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수술을 받곤 한다. 또 비슷한 질환으로 오인하여 조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노년층에서는 어깨와 팔이 저린 증세를 퇴행성 어깨 관절염으로 잘못 알고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팔을 머리 위로 들어보면 구별이 가능하다. 목 디스크의 경우는 어깨를 돌리는 데에 무리가 없고 팔을 들면 오히려 통증이 완화되지만 퇴행성 어깨 관절염의 경우는 반대로 통증이 더욱 심해져 팔을 들지 못한다. 또 손목의 신경이 눌려 손과 팔목에 통증을 유발하는 수근관증후군도 목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따라서 목 통증과 함께 팔 등으로 통증이 뻗치는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 인공 디스크로 목의 운동 기능을 보전, 목 디스크도 수술 대신에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다. 급성 목 디스크 환자의 60에서 90%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이 좋아진다. 그러나 초기 보존적 치료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작은 경우는 내시경이나 현미경 수술기를 이용해 없앤다. 이때 수술 부위는 목 앞쪽의 주름살을 따라서 5cm 4배로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흉터로 인한 부담도 적다. 하지만 손상된 디스크가 클 경우에는 이를 다 제거하고 위아래 목뼈를 하나로 이어주는 골유합술을 하는데 목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허리와 달리 척추뼈 수가 적은 목에서 7개의 뼈가 6개로 줄어드는 까닭이다. 또 수술한 목뼈 위아래의 다른 부위에 디스크 변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많이 이용하는 목 디스크 수술법이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다. 이는 망가진 목 디스크 대신에 인공 디스크를 끼워 넣어 관절 기능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 수술을 받고 3년이 지난 환자를 조사한 결과 95%에서 만족을 얻었고 역C자 형태로 변형된 목뼈도 정상적인 C자 형태로 교정하는 치료 효과가 있었다. 다만 골다공증이 있거나 척추뼈에 붙어있는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변하면서 주변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후종 인대 골화증이 있는 경우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피하는 것이 좋다. 허리 디스크로 이어지는 목 디스크. 척추는 S자 형태로 이어진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 곳의 문제가 전체 척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목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디스크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허리나 목 중 어느 한쪽이라도 디스크 질환이 생기면 정상 S자 곡선의 변형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목 디스크 환자는 허리 디스크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도 바른 자세가 필수이다. 공부를 하거나 컴퓨터 작업 시에 목을 앞으로 빼지 말고 귀와 어깨가 같은 선상에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또한 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주 스트레칭을 해 유연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자, 이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참 많죠. 많은 80% 90% 이상의 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이 과잉된 작업들이 많다라는 것을 책으로 쓴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고를 하고, 신경외과 전문의가 밝히는 목 디스크 수술의 진실. 고도1 병원 원장 고도1. 허리 디스크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목 디스크. 통계적으로 보면 허리 디스크 환자가 목 디스크 환자보다도 2배 이상 많지만 증가율은 목 디스크가 더 높다. 국민건강공단의 2010년 진료비 지급 분석에 따르면 목 디스크 진료 환자 수는 2006년 53만 4천에서 2010년에 69만 1.31배로 증가했다. 이에 비해 허리 디스크 진료 환자 수는 같은 기간에 136만에서 160만으로 1.18배 증가했다. 목 디스크 환자 증가폭이 더 큰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PC와 스마트 기기 사용이 증가가 꼽힌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오래 사용하는 사무직 종사자나 젊은 층은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뼈가 변형될 위험이 있다 이 말인데, 목뼈는 허리뼈에 비해서 움직임이 많고 지탱하는 근육량은 적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고개를 쭉 내밀거나 푹 숙이는 자세는 목뼈 변형을 일으키는 1순위이다. 목뼈는 C자형 곡선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반복되면 C자가 점점 일자로 펴져 일자목이 된다. 이렇게 일자가 된 목은 탄력이 줄어들고 퇴행이 앞당겨져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쉽게 삐끗하거나 잠만 잘못 자도 목이 움직이지 않는 등 약해진다. 이런 일자목이나 경추 염좌를 방치했을 경우에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물인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목 디스크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뒷목이 뻐근하거나 불편한 정도만 느껴지지만 목에서 어깨와 팔을 지나는 신경이 눌리면 이 부위에도 통증이 생긴다. 팔과 손가락이 아프고 힘이 없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팔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마비 증상까지 온다. 중년층 이상의 목 디스크 환자는 목뼈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다. 목뼈의 노화가 진행되면 표면의 뼈 조각이 가시처럼 덧자라 신경을 자극하면서 목의 통증과 팔의 통증을 유발한다.
디스크 역시 수분 함량이 점차 감소하고 그에 따라 탄력성도 떨어진다. 또한 디스크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조직도 따라서 목 디스크로 진행된다. 목 디스크가 생기는 위치는 목의 움직임이 많은 제5번, 6번 목뼈 사이가 48%로 가장 빈번하고 제6번, 7번 목뼈 사이로 37%, 4, 5번 목뼈 사이로 10%, 3, 4번 목뼈 사이가 3% 정도로 발생한다. 목이 아프면 목 디스크, 어깨가 아프면 50견인가? 목 디스크는 통증이 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깨와 팔, 손가락까지 나타나므로 50견이나 손목 관절 질환 등으로 착각하기 쉽다. 따라서 목은 물론 어깨, 팔 등의 통증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이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몸의 내장 상태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듯이 이 목이 아프면 또 손발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군요. 문진과 신경학적 검진 결과 목 디스크가 의심되면 엑스레이, 컴퓨터 단층, CT, MRI 등을 검사하게 된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목뼈 변형 정도, 디스크 사이의 간격 변화 등을 관찰한다. CT와 MRI는 튀어나온 탈출된 디스크와 척추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확인한다. 그 밖에 척추 신경의 기능을 알아보는 근전도 검사, 적외선 체열 촬영 검사 등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의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작용으로 이런 CT나 MRI는 엄청난 바람의 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아주 심각하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를 자연치유로 또 풀고 또 영양요법으로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 디스크 수술 외의 방법도 있다. 검사 결과로 목 디스크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90%는 수술 외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다. 디스크가 경미하게 튀어나온 초기에는 보존적 요법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90%는 수술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초점으로 맞추어서 해야 하는 거죠. 너무너무 쉽게 그냥 MRI, 그냥 CT는 아주 위험성이 많은 거죠. 보존적 요법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비수술적인 요법인 신경성형술을 선택할 수 있다. 경추 경막 외신경형 성형술은 척추 및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경막 외곽 4개의 끝부분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지름 1mm 내시경 카테터를 통해 직접 보면서 하는 시술이다. 디스크와 협착증이 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부위까지 특수 카테터를 넣어 유착을 풀어주고 통증의 원인에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해 염증과 부종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을 고려한다.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심각할 때,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될 때, 근력도 함께 줄어들 때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은 환자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데 목의 앞줄에서 주름을 따라 피부를 절개해 디스크를 제거하고 빈 공간에 인공뼈나 자가 골반뼈를 이식한다. 디스크를 제거한 빈 공간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도 있다.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6주에서 3개월간 목 보조기를 착용해야 한다.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주의가 필수. 목 디스크는 치료를 받았더라도 재발하기 쉬워서 항상 주의해야 한다. 심한 스트레스는 목 주변의 근육을 경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발되거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이전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디스크가 계속 압박을 받아 디스크의 충격 완화 기능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목 디스크를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으려면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는 훈련을 해야 한다. 책상 위의 PC 모니터는 너무 낮지 않게 조절한다. 업무 중에는 1시간에 한 번씩 틈틈이 목 돌리기, 어깨 펴기 운동을 한다. 스트레칭을 한다. 등등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몸을 풀어주어라 이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